여러분 IPC가 있습니다. 이 IPC는 그 I는 인터의 I입니다. 그래서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고, 그다음 P는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프로세스 간에. 그리고 C는 커뮤니케이션, 통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두 개의 프로세스 또는 그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 간에 서로 이렇게 통신을 주고받는데 이제 사용되는 이제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이제 이 IPC 방법 중에서 이렇게 통신하는 방법 중에서 이 파이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이프. 그 시스템에, 그 유닉스 시스템에 이 파이프라는 자료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프를 이용해서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는 실제로 이제 그 파일처럼 처리가 됩니다. 파일처럼 우선 이 파일처럼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오픈했을 때 파일 디스크립터를 그 리턴 값으로 받아서 그 리턴된 그 파일 디스크립터 정수, 파일 디스크립터 번호인 그 정수로 그 파일의 리드 라이트 읽고 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모든 메커니즘, 그리고 그 파일은 파일 디스크립터 테이블이라는 걸 또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파이프도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해서 그런 파이프의 특징, 그 파이프라는 자료 구조의 특징을 이용해서 시스템 리소스, 시스템 자원을 통해서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면 이제 메인 해가지고 이제 C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방법을 보면 인테저 한 다음에 뭔가를 이제 선언하죠. 근데 의미 있게 PFD 왠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두 개의 요소로 이렇게 이제 그 인테저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PFD 0하고, 제가 이제 배열이니까 2가 이제 두 개란 뜻이니까 0부터 PFD 1이 있습니다. PFD 1.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파이프에서는 요 두 개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PFD라는 그 두 개짜리 배열, 두 개짜리 1차원 배열을 이렇게 이제 선언해 주게 되겠습니다. 선언해 주고, 여기서 이제 파이프라는 이제 호출을 합니다. 시스템 호출이죠. 파이프. 이 시스템 호출을 해주는데, 여기다가 이제 PFD라는 그 배열 이름, 두 개짜리 배열 이름을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파이프는 그냥 파이프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통신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통신을 사용해서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옆에다 얘로, 그래서 이제 포크랑 이제 같이 쓰는 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포크를 했다. 이제 포크를 하면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거의 리턴 값을 본 다음에 페어런트 프로세스 그리고 차일드 프로세스, 이렇게 두 개를 이제 구분해서 기능을 나눠서 이제 사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포크의 리턴 값이 뭐 0이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본 프로세스가 자신 프로세스가 차일드 프로세스구나를 아는 거고, 그리고 포크의 리턴 값이 양의 정수다 그러면 자신이 그 페어런트 프로세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경우는 이제 그 에러가 되겠고요. 그리고 페어런트 프로세스일 경우에 포크의 리턴 값은 차일드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아이디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한 줄 한 줄 한번 보면요. 우선 요거는 그 지역 변수니까요. 지역 변수니까 main이라는 함수 내에 요 배열이 이제 생길 겁니다. 생길 거고, 그 다음에 파이프 pfd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지금 이 프로그램은 커널 프로그램이 아니죠. 사용자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저 프로그램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용자 레벨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을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좀 크게 그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이제 컴파일해서 수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게 그 사용자 프로세스가 되죠. 사용자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사용자 영역인 거죠. 여기 이제 사용자 영역입니다. 위쪽은 이제 사용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되고, 요 밑에 쪽은 커널 영역이라고 우선 얘기를 해봅니다. 이 커널 영역은 우리가 이제 이 커널 영역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영역은 아니죠. 그죠?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자나 그 시스템 수준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제 이쪽 영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여러분이 운영체제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프리빌리지드의 영역입니다. 특권화된 영역이에요. 이쪽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은 이제 사용자 영역이고, 요 밑에 쪽은 이제 커널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 요거를 이제 수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파이프가 요 커널 영역에 생깁니다. 파이프가 커널 영역에 생깁니다. 이 파이프는 여러분이 이제 책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P4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first in, first out입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first in, 먼저 들어온 게 first out, 먼저 나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4가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럼 이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개념으로 된 파이프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파이프입니다, 여러분. 파이프. 그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기는데, 그러면 이 파이프에, 실제로 이제 이 프로세스가, 유저 프로세스가 이제 커널 영역이죠, 여기는. 근데 여기다 이제 읽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 커널 영역에 있는 요 영역, 파이프라는 영역을 어떻게 읽고 쓰느냐. 통신이니까 읽고 쓰는 거죠. 어떻게 읽고 쓰느냐 하면, 이게, 파일하고 같습니다. 이 사용 방법이. 파일하고 같아요. 파일.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으면, 파일은 파일은 이제 오픈한 다음에 이제 리드 라이트를 하죠. 근데 요게 좀 다릅니다. 요렇게 하면 생기면서 오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생성이 되면서 이제 오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리드 라이트를 하냐면, 요 줄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pfd라는 배열이 두 개가 있었죠. 얘가 디스크립터가 됩니다. 얘가 리드 라이트, 그러니까 파일 디스크립터처럼 행세를 합니다. 얘가 pfd 0하고 pfd 1이 있었죠. 이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 입력은 여기서 요렇게 받습니다. 입력은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입력을 의미하는 게 0이라는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pfd1은 출력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pfd0은 입력을 받고 pfd1은 출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요 이후에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여기다 파이프에다 읽고 쓰냐면, 만약에 읽고 싶다 그러면 리드라는 게 있죠. 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리드를 하는데, 리드를 하면 우리가 그 앞에 배웠던 것처럼 여기다 파일 디스크립터 번호를 쓰죠. 여기다가 p f d 0을 씁니다. 파일 디스크립터 번호로서 pfd 제로를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pfd 제로를 씁니다. 그러면 요 파일 디스크립터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 상황이겠죠, 입력은. 그렇죠? 요게 이제 pfd 제로로부터 이제 읽는 read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write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write를 하는데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는 pfd 1에다가 write를 하면 됩니다. pfd 1에다가. 그죠? 그럼 이제 요 뒤에 내용이 write가 되고 요건 읽어서 여기다 채워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파이프를 이렇게 하면 이제 생성이 됩니다. 우선 여기 이렇게 생성이 되고 얘는 p4 스타일인데 읽을 때는 pfd 제로로 읽습니다. 그리고 쓸 때는 pfd 1으로 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고 쓰냐면 이와 같습니다. 리드하고 라이트를 이렇게 파일을 취급하듯이 꼭 파일처럼 이렇게 리드 라이트를 하고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닫을 때는 이제 똑같습니다. 클로즈로 닫으면 됩니다. 닫을 때도 클로즈 닫다. 그죠? 이거 파일 디스크립터를 이걸로 닫잖아요. 그래서 pfd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럼 이제 닫히게 되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쓸 때는 여러분 여기다 쓸 때는요. 여기다 쓸 때는 P4 형식이니까 앞서부터 A, B, C, D를 썼다 그러면 앞서부터 들어갑니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또 들어가겠죠. 뭘 쓰면. 읽으면은 P4니까 가장 앞에 있는 게 먼저 읽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이제 first in, first out이다. P4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파이프의 사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파이프하고 PFD 하는데 이 PFD 뭐라고 했습니까? 요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로는 리드 라이트를 하면 리드 할 때는 PFD 제로, 라이트를 할 때는 PFD 1 이렇게 하면 그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요 파이프는 그 통신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 혼자 이 프로세스가 요 프로세스인데 이게 어떤 프로세스입니다. P1인데 이 프로세스가 자기 혼자 여기다 읽고 쓰면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크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포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대로 복사가 되겠죠. 이 프로세스가 이제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돼서 똑같은 프로세스가 하나 생기겠죠. 물론 이제 유저 모드입니다. 똑같은 프로세스가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생길까요? 똑같죠. 메인. 그죠? 메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트 뭐 이렇게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 똑같이 들어가겠죠. 여기 있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그대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요 포크를 하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뭐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얘가 이제 페어런트고요. 얘가 이제 차일드가 되겠죠. 이게 페어런트고, 이게 이제 차일드가 됩니다. 차일드.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서 좀 특이할 점이 뭐냐면, 여기 아까 그 파이프를 만들었을 때 만들고 난 다음에 포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얘가 이제 생성된 상태에서 이제 포크를 했는데 얘를 이렇게 포크를 해가지고 페어런트가 포크를 해가지고 차일드를 만들면 얘가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PFD 1 이렇게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복사가 되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 여기 전역 변수로 인테저 a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인테저 a가. 그러면 여기도 인테저 a가 생기겠죠. 똑같이. 근데 이 a하고 이 a는 만약에 이 a를 여기서 변화시켰다면 이 a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요 당시에 복사됐을 때 형태의 그 값을 그냥 카피해 주는 것이거든요. 카피. 그죠? 값을 카피해 줍니다. 그래서 이 a와 이 a는 둘 다 전역 변수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착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전역 변수로 선언된 a를 같이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렇게 해서 생성된 요 pfd 있죠? pfd는 이렇게 됩니다. pfd 제로는 이거의 입력으로 그대로 존재합니다. 지금 카피를 했으니까요. 이 상태가 그대로 카피가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요 완은 출력으로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그죠? 복사가 이런 형태로 된다는 겁니다. 이 P가 페어런트가 포크를 해서 그 차일드가 생겼다고 해도 이 파이프는 공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더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공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공유가 됩니다. 복사가 되는 건 단지 요 PFD0하고 PFD1입니다. 그런데 PFD0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요 파이프에 대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얘는 PFD0는 입력 주소, PFD1은 출력 주소, 이렇게 아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복사하면 뭐 당연히 주소를 복사하면 주소니까 그걸 따라가겠죠. 그대로. 얘는 그대로 있은 채로.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실제로 이제 그 표현이 맞기도 합니다. 파일 디스크립터 테이블에 테이블이 복사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링크가 복사된다, 연결 고리가 복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포크의 이제 그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포크가 아니라 파이프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그 파이프를 하고 포크를 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파이프를 하고 포크를 하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크를 해서 하나가 생겼죠. 그래서 여기 이제 파이프를 미리 만들어놨죠. 포크 전에. 그러면 이 파이프 했을 때 만들어졌던 요 디스크립터 있죠. 요거 파이프 디스크립터. 그게 이제 그대로 복사되면서 그 페어런트에서 만들었던 이 파이프 커널에 만들었던 이 파이프를 공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파이프는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차일드에서 뭔가 이 파이프에다가 라이트를 하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 만약에 페어런트에서 뭔가를 읽어간다면, 만약에 페어런트가 썼든 차일드가 썼든지 파이프에는 맨 앞에 있는 걸 읽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영역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파이프를 통해서 페어런트하고 차일드가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유의 개념을 통해서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공유를 통해서 공유되는 파이프를 통해서 통신이 된다. 공유하는 데다 써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요 파이프를 두 개를 가지면 양방향으로 통신이 잘 되겠죠. 왜냐면 물론 이제 이 하나를 가지고 얘가 이 페어런트가 쓰면 차일드가 읽고 차일드가 쓰면 페어런트가 읽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건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읽는 파이프, 하나는 입력용 파이프, 하나는 출력용 파이프 이렇게 두 개를 만들면 페어런트하고 차일드가 통신이 가능해질 겁니다. 간편한 통신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파이프를 이용해서, 이 파이프가 있는데, 파이프라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 이거는 파일처럼 취급이 됩니다. 근데, 이 파이프는 커널에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커널에 생성해 놓고, 이거를 이제 페어런트하고 차일드가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그래서 그 공유되는 자료 구조, 뭔가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이, Q의 형태의 P4를 나타내는 파이프를 통해서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통신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어느 정도 습득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페어런트나 차일드에서 EXEC로 다른 프로그램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페어런트하고 차일드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 간에도 파이프를 통해서 통신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지나가 보면 좀 더 뒤로 나가 보면 이제 우리가 듀프라는 걸 배웁니다. 듀프라는 시스템 콜을 배웁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표준 입출력까지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표준 입출력까지도 그 모사에 내서 그 어떤 응용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령어 수준에서 사용했던 이 파이프 있었죠. 이런 파이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파이프 뭡니까? ls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파이프하고 wc -l 하면 ls의 라인 수가 출력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때 사용했던 요 파이프를 만드는 단계까지 이 사용 방법을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응용하는 영역이 상당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그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시스템 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 파이프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EXEC의 사용으로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듀프2라는 어떤 시스템 콜로 사용을 확장시키시면 아주 유용한 도구로서의 파이프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파이프를 통해서 그 양방향 채널을 만든다는 거, 그거의 이제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한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도 이제 우리가 C 언어로 짤 거기 때문에 이제 메인 펑션이 있을 겁니다. 메인 펑션이 있을 텐데, 요 메인 펑션에서 그 파이프를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 PFD1하고 PFD1을 두 개짜리 배열로 1차원 배열인데 두 개짜리 배열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PFD2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두 개짜리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영역이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개념적인 것들만 한번 봅니다. 파이프에서 PFD, 그죠? PFD 1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건 이제 요 영역이 되겠죠. 요 영역, 요게 이제 요게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커널 영역이 여기가 이제 유저랜드고 유저 영역이죠. 유저 영역. 여기가 사용자 영역. 그리고 여기가 이제 커널입니다. 커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해주고 또 그 다음으로 파이프를 또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2가 되겠죠. 2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죠. 여기 요거 PFD2가 요리 들어가겠습니다. 요까지 했을 때는 이제 변수를 선언해 준 것이고요. 이렇게 두 개 이제 어레이를 이제 만들어 준 거죠. PFD1에 제로하고 PFD2 그렇죠? 2니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PFD 0하고 그죠? 그리고 PFD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선언을 하게 되면 PFD1은 이렇게 이제 요런 그 두 가지의 이제 0과 1 입력 출력, 그리고 PFD2도 입력 출력용으로 이렇게 이제 자료를 데이터를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억 장소가 이제 확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이프, 그래서 이제 요걸 선언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파이프가 생깁니다. 커널 영역에. 이름은 이제 PFD1이라고 할까요? PFD 이제 1이 생길 겁니다. 1이 이렇게 생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를 이제 수행하면 PFD2가 생기겠죠. 파이프가. 그럼 파이프가 두 개가 생깁니다. PFD2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그 접근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입력으로 접근하는 방법들, 그죠? 입력과 출력이 정해질 텐데, 입력은 여기로부터 이제 PFD1은 이렇게 받고요. 그리고 이 PFD2의 입력도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PFD1의 이 출력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PFD2의 그 출력도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그 포크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포크를 딱 이제 해주면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리턴 값을 확인해 가면서 페어런트 차일드를 따지고 있진 않죠. 왜냐면 이거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포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거랑 이제 똑같은 프로세스가 이쪽에 하나 더 생기겠죠. 이제 생길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포크를 하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카피가 돼가지고 이제 포크를 하면 이런 현상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잊지 않으셨겠지만 여기서 이제 그 입력 부분, 요 PFD1의 입력 부분은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PF2의 입력 부분, 요것도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출력 부분은 PFD1의 그 출력 부분은 이렇게 이쪽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PFD2의 출력 부분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포크를 하면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이 포크 이후의 동작이 있을 겁니다. 포크 이후의 동작이 이제 있을 텐데, 이게 페어런트냐 또는 차일드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요거 이제 차일드 역할을 여기다 넣을 거고요. 이쪽은 이제 페어런트 역할을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넣을 때 이 정책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파이프가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걸 입력으로 사용할 거냐, 어떤 걸 출력으로 사용할 거냐, 이런 걸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PFD1을 뭐 페어런트에서 차일드로 보내는 데이터다. 그리고 이 PFD2를 차일드에서 페어런트로 보내는 패스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PFD1은 페어런트에서 차일드로 가야 되니까 이쪽이 페어런트고 이쪽이 차일드니까 그 P에서 C로 가는, 그러니까 P에서 이 페어런트에서 차일드로 가려면 요 라인이 있겠습니다. 요 라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와서 요 라인이죠. 요 라인 하고 페어런트에서 차일드로 가니까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려면 이 PFD 요 라인이 되겠죠. 요 라인.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요 라인이, 그러니까 요 PFD1에 입력되는 부분 있죠. 입력. 이쪽이 이제 차일드에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그러니까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가는 요 라인, 그죠? 그리고 이제 차일드에서 페어런트로 가는 거는 지금 요거는 썼으니까 PFD2에서 이 차일드에서 페어런트로 가야 되니까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요렇게 패스를 보존해 주면 되겠죠. 요 라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PFD2의 제로로 가는 요 라인. 요 라인. 요렇게 연결해주면 통신 채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페어런트에서 차일드로 보낼 때는 PFD1을 사용해서 하고, 그리고 차일드에서 페어런트로 갈 때는 PFD2를 통해서 이제 보내면 되는 거죠. 2에서 요렇게 보내고, 이렇게 읽어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구성하면 이제 기본적인 패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이프의 디스크립터가 파일 디스크립터처럼 이제 처리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하지 않을 라인들은 클로즈로 닫아주면 됩니다. 클로즈로 나머지 라인들을 닫아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걸 사용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요거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두 개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클로즈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PFD 1에 제로를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아주 자세한 영역으로는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이것도 그렇게 닫으면 됩니다. 이 PFD2의 완두 페어런트는 쓰지 않을 거거든요. 이 두 개만 쓸 거기 때문에 PFD1에 1하고 PFD2에 2만 쓸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렇게 클로즈를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 이제 클로즈 할 거는 이건 이제 클로즈 할 겁니다. 이거 클로즈 할 거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클로즈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클로즈 하고요. 요것도 이제 클로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는 상황을 보면 페어런트에서 차일드로 갈 때는 이 PFD1을 통해서 요렇게 가서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렇게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차일드에서 페어런트로 가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출력이 돼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들어가고요. 파이프 2로 들어가고 PFD2로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파이프를 사용해서 이 페어런트와 차일드 간의 통신을 이뤄낼 수가 있다. 프로그램 순서는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되겠죠. 여기 포크를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포크 밑에다가 페어런트는 페어런트 역할을, 차일드는 이제 차일드 역할을 이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 페어런트 쪽은 좀 더 이제 확장을 해보면, EXEC를 이제 적용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겠고요. 그 다음에 듀프, 이제 응용이 그렇습니다. 응용이 듀프2. 그래서 요 차일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EXEC하고 듀프2라는 시스템 콜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제 확장하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확장하는 이제 부분이고, 요 부분이 지금 설명드린 요 부분이 페어런트하고 차일드 간의 파이프로 통신하는 전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